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은 세간에 말이 많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타다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과연 이 타다는 렌터카일까요? 택시일까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많이들 말이 많습니다. 최근 저희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국토교통부 타다와 관련한 공무원 직무유기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고 이 사건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타다에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 택시 연합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거에 대한 진정 사건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한 4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무면허 사업자 또는 무허가 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네. 두 번째,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음에도 법원의 판결 또는 국회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했다는데 네. 이것 또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법원 판결이나 국회 법안 개정 전에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걸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네. 딱지 띄었을 때 네. 그 앞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딱지를 안 띄고 보려 하나요? 그리고 이제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나 여객운수 사업을 못하도록 네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 법인지 어쩐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이나 국회 입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그거는 시민의 안전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게 저희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여기 보면 보험 적용을 보면 저실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타다는 콜한 사람이 사고 시에 네. 콜한 사람만 책임보험에 해당돼요. 종합보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업체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자기네들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가용 영업하는 사람들 네. 차를 탔을 때 항상 뉴스에서 주의하라는 게 예.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은 뭐 누가 운전하든지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거니까 해주는데 네. 종합보험을 안 해주겠다는 거는 보험회사에서도 이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콜한 사람하고 같이 동승한 사람은 종합보험이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야 지금 이게. 잠깐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최송이라는 사람이 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사고가 사고 나면 났다. 책임보험 내에서만 보장을 받는 거고. 보장되고. 근데 저랑 같이 했던 동승자는 만약 변호사하고 만약 변호사랑 동승했다. 같이 탔어. 그러면 동승자는 종합보험까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돼 있을까요? 예. 이게 저희가 택시연합회 네. 그쪽에서 재차 확인한 사항이에요. 아.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 예.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전 여기서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험 체계라든가 뭐 확실하게 이 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과 생명과 직결돼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을 시작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정비할 게 지금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네. 현 정부에서 뭐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신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뭐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좋지만 네. 만약 현행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 법령부터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신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거 사업 취소하면 또 그 사업했던 사람은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입는 뭐 손해 네. 같은 거 예, 그건 예.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법을 좀 정비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타다 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거티브 방식으로 네. 하는 거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거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해석상으로 봐서 네.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고 네네. 해야지. 아무리 신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그렇죠.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신사업이라고 그냥 부업천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게 개인택시연합회나 네. 택시연합회, 한국노총 전택노련, 네. 민주노총, 민주
택시 예. 이 4개 단체에서 지금 이거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뭐 미래의 사업이고 네. 신산업으로서 육성이 돼야 된다면 일단 우선 이 문제되는 부분부터 법률적으로 정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게 지금 보면은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고 해도 이게 본연의 인간 중심으로 가야지 네. 이게 뭐 미래 편리성을 유지로 해가지고 돼서는 안 돼요. 그동안 모든 고객들에 대한 편리, 국민들에 대한 편리는 택시가 담당을 해왔고 택시 업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었지만은 네. 운송수단으로서 좋은 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네. 또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일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전환시켜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 될 텐데 지금 말씀 중에 지금 4개 단체입니다.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연합회, 한국노총, 전택노련, 그리고 민주노총, 민주택시. 아니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는 게 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아,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입니까? 지금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이 양대에서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굉장히 허수가 많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국민에 대한 어떤 편리성 이거보다도 정치적인 뭐 내년도 총선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거는 몰라도 그렇다면 더욱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네. 하지 않다는 부분 예.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나가면서 네, 네. 불가피하게 지금 직무유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 또한 우리 시민단체가 네네. 무슨 뭐 조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진실에 대해서는 네.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냐 보고 네네. 이것을 법적으로 예. 진실을 따져달라고 네.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직무유기에 좀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 논점은 네. 이게 타다가 이렇게 콜을 받고 네. 손님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게 네. 렌터카로 볼 것이냐 콜택시로 볼 거냐 그겁니다. 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만약 콜택시로 본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 네.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과연 렌터카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예외 조항에 해당되냐. 그런데 네. 이거는 일반 소비자의 상식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소비자가 타다를 네. 콜로 불러서 네. 목적지를 갈 때 자기가 차를 렌트하고 예. 기사를 자기가 이제 임시 기사로 쓸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우리가 그냥 카카오톡시나 이런 식으로 콜을 불러서 생각하는 건지 네. 그거는 국민 상식 수준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만 해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거를 렌터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뭐 기사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다 주장은 그 소비자가 차량을 렌트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기 곤란하니까 기사를 알선해 준다. 그러면 계약이 이제 2개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차량 렌트하는 계약 하나 하고 네. 기사를 뭐 시간제도 고용하는 계약이잖아요. 예. 근데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 차량 렌트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차량 렌트하려면 굉장히 그것도 복잡해요.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신청해야 그 되고. 타다를 타고 뭐 길어야 뭐 30분 1시간인데 네네. 우리나라 렌터 회사에서 30분 1시간 렌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가능하다 해도 비쌀 겁니다. 네. 아마 네. 1시간을 렌트하든 뭐 4시간을 렌트하든 12시간 렌트하든 뭐 가격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좀 짚어볼게. 자, 만약에 그러면 이 렌터카 그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타다는 우기고 있지만 네.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택시 업계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네. 이 법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일단 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네. 34조에 보면은 네. 그 차량 대여 사업자 그러니까 렌터카업자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차량을 임차한 사람들에게 운전자를 알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네. 예외적으로 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네.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타다가 전부 그 11인승 카니발인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달라고 콜을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럴 것 같으면
차 있으신 분은 대리운전을 부르겠죠, 차라리.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보면은 진짜 우리 렌트하우스 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 되는 그리고 이제 거고, 또 그게. 문제가 예. 되는 게 사실상 그 타다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인기를 얻은 게 네. 기사분이 친절하다, 아, 차량이 깨끗하다.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작은 운송 사업에 보면은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예. 특히 뭐 이제 성범죄랄지 네. 뭐 상습 절도랄지 이런 분들은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타다 운전 기사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그 자격 제한이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지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타다는 다 자기 불법을 시인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자기네들은 렌터카라고 하는데 네. 소비자들은 렌터카를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콜택시라고 네. 하려고 보면 여러 규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약간 편법이랄까요? 예. 그 타다는 그 기사들을 네. 파견받습니다. 아. 자기네들이 뭐 직접 고용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명 아웃소싱이라고 네. 하잖아요. 파견 인력 이렇게 해주는. 아. 근데 근로자 파견 사업 중에 회사 업무에 자동차 운전 종사자 업무는 네. 파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국가 공공기관이랄지 네. 회사들에서 임원들 차량 운전해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분들이 대부분 파견 근로자입니다.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운전 업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택시 기사, 예. 버스 기사는 파견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는 운전 기사를 파견 근로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 타다는 파견 근로자로 하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위법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다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허가라기보다도 이제 네. 그 합법 사업으로 예. 확인을 한 상태니까 네. 왜 허가라고 내줄 수가 없죠. 불법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 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예. 합법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전자 알선할선 예외 규정. 예, 예. 그러니까 11인승 맞춰놓고 그 타다는 국토부에서 뭐 해명 자료를 내라 그러면은 예. 아 우리는 그 차량 렌트하면서 소비자가 원해서 운전기사를 알선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국토부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합법이죠. 근데 그 사항만 놓고 실제, 보면, 예. 실제 그 운영 형태를 보면 이용해 보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고 타다 이용하셨습니까 했을 때 예 그럴 사람이 뭐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 조금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가 아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이 사업자 등록을 제주도에서 냈어요. 제주도요? 예. 아, 그럼 네. 운영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오늘 알았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고발 조치할 때 보면은 사실은 네. 국토교통부하고 네. 제주도를 네. 직무유기를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인 그 범죄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예요. 서울. 소재 예, 지금 서울시. 예. 근데 서울시에서 충분히 이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하고 지금 그 국토교통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듣기로는 네. 제주도에 있는 걸로 알아요. 아.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허가를 내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예. 여기서 말한 것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 합법 사업이다라고 확인해 주지 네. 허가를 내줬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던 범죄 얘기는 승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군역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예, 예. 법 개정하고 네. 입법될 때까지 입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행정처분을 네. 유보하겠다. 그게 본인들이 허가를 내준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빠져나갈 군역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연합회나 이런 데서 지금 뭐 그 전에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뭐 택시 기사들이 자기들이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생겼는데 왜 이러냐 하는데 그것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들도 이것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복지나
고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그 국토교통부나 저기 서울시 당국에서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법 개정이나 법원 판결 네. 지금 소송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예, 예. 그것이 그 두 가지가 결정이 난 다음 해도 늦지 않아요. 그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저희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택시업계 모든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정부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간다면은 네.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한 검찰을 탓할 게 아니고 검찰을 뭐 탓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언사예요. 네네. 자 일단 검찰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예. 재판이 들어갈 거고 그 재판 판결과 예. 그다음에 그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심의해가지고 네. 법 개정이 이루어지던가 네. 그런 후에 타다를 예. 운영을 할 수 있게 아. 정상적으로 승인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잠시 멈췄다가 정비가 되고 그렇죠. 정비가 완성된 다음에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봐가지고 예. 바로 하기보다도 예. 또 택시 업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상생이고 더불어 가는 거지. 예. 아니 이게 무슨 갑질도 아니고 이건 이렇게 따지면 이게 정부의 갑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잠시 이게 그 법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균형이 갖춰진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사업이 이제 시행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또는 멈춰졌을 때에 타다가 또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듯이 네네. 이게 지금 그 검찰의 판단대로 네. 콜택시로 본다면은 네.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이 다 따릅니다. 이게 대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은 이제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사업은 이제 중단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허가를 해주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검찰 논리대로 가면 무면허 택시 영업이 되는 거죠. 허가를 받은 택시업자가 네. 위법행위를 했으면 허가 취소를 할지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데 네네. 무면허 택시 영업에는 허가 취소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다만 이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아. 근데 일단은 네. 그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취소가 따라야 되겠죠. 제주도에서 허가를 낼 때는 어떤 걸로 허가를 내줬을까요? 지금 그 뭐냐 서울시 예. 쪽에서 허가를 내면 문제가 발생할까봐 예. 제주도에서 냈는데 그 운송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 아마 택시 면허로 냈겠죠. 여기 아. 아마 그 자동차 대여 사업자 면허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가를. 그 렌터카. 네, 거죠, 렌터카 그러면? 업체로. 예. 렌터카 업체로. 야,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다가 과연 이 도대체 어떤 이슈로 이게 자꾸 이게 택시 업계와 이 부딪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잘 아리송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듣고 보니까 이 법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 넘나드는 이 교묘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총회님, 요 앞으로 이제 또 진행사항 이제 고발을 하고 계시니까 예, 또 진행사항이 또 많이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또 이제 정리를 그- 한번 해주시죠. 네. 고발해 놓은 상태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검찰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것이고 네. 또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택시 업계에서 단순하게 이게 타다가 불공정하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그 이의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삼았던 걸로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지 네. 이게 자기들 뭐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택시업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자기들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미래의 IT나 미래의 사업으로 가면서 이런 신종 업종이 생기고 이런 게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대처해 나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만은 이것은 적어도 네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법을 너무나 악용하고 편법 이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택시 지금 정상적인 택시 업계 개인 택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렇게 가야지. 그렇죠. 근데 거기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네. 여기는 뭐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저 어릴 때 보면 개인 택시 주변에서 하나 뽑으셨다 그러면 엄청 축하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택시 업계에서는 그
그 순리대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여야만이 개인 택시도 운전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또 무사고 몇 년이면 모범 운전자가 되고 이러한 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냥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냥 제가 그렇게 받았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이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택시를 부르는 이 스마트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택시업계에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그게 이제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못한 부분은 택시업계가 반성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고객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택시를 하는 택시 업계도 존중을 받는 거고. 네. 네. 그런데 그동안 고객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될 거고. 네. 정부나 특히 국토교통부나 소시는 조금 전에 저희 그 변호사님하고 짚었던 대로 이런 법률적인 문제부터 해소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택시업계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지. 뭐 국민들이 몇 분이 일부가 타고 다녀가지고 편리하다. 네. 봐라 편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편리하다 보면 법을 어기도 되나요? 그럼 법치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네.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유도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무유기를 다뤘던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을 저희 시민단체마저 반발하고 있으면은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택시업계에서 아무리 그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고객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또 밥그릇이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이런 부분을 짚어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알 부분 잘못된 생각 그런 것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택시업계도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 타다와 이 택시업계 간의 분쟁으로만 노출할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를 그런 걸 좀 잘 그렇죠. 정리해서 정확히. 좀 알려주는 시스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확히 짚어야 예, 예. 되는데 네네. 사실 그 언론 같은 데도 시간 제한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앞 대가리하고 뒷 대가리, 뒷꼬리 그렇죠. 예. 알맹이 몸통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그렇죠. 어떨 때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갖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언론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타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네. 그 기존 택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표방하면서 그렇죠. 나섰는데 어찌 보면은 규제의 한계 때문에 위법을 저지른 것이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시각에 봐야 되는 게 그 대중교통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렌터카 업체가 기사를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 논리대로라면 과연 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건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다른 산업 분야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수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저는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에 대한 이력,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요즘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은 더더욱이 이런 운전을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검증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 타다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한 말씀 더 가능한?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지적했던 것처럼 그 네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들에 대해서 뭐 성추행 뭐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네. 그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한다면은 이게 또 국가가 그렇죠. 또 책임져야 되는 게 예. 합법 사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택시 업계 기사분들 택시 종사자들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불공정하잖아요. 거기는 뭐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타이트하게 그 안전 부분, 그다음에 그 신상 부분 그런 것을 타치를 하는데 네. 법적으로 이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 그렇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적용도 너무도 이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이 적용을 해준다. 상당히 이것도 사고 났을 때 제가 사고 났을 굉장히 때 위험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네.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상식과 원칙에 준해서 법에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준하여 행해져야 되는 거지.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을 인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타다가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타다의 사업 방식을 정확히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가 콜을 불러서 타다 차를 타는 거는 네. 콜택시가 아니고 차량을 렌트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거다. 임시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부분도 책임보험 한도로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기사가 택시 기사처럼 어떤 그 신분 검증이 거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운전하기 전에 음주운전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자꾸 소비자들한테는 우리가 택시랑 같다고 말하고 그렇죠. 행정기관에 가서는 우리는 택시 아닙니다. 렌터카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지 마시고 네. 그 행정부에서 말해서 이렇게 그 합법적이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승인받았듯이 그 내용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서 우리는 실제 사업이 이런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의를 달면 안 돼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검찰에서. 그러면은 검찰에서 그런 걸 기소하는데 이의를 달고 뭐하고 지탄하고 막 하면은 본인들이 안 하죠. 되죠. 네. 렌터카냐 콜택시냐 해서 국민들이 렌터카라고 생각하면 합법인 거예요. 그런데 네. 국민들이 콜택시라 생각한다. 그러면 현행법 위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하는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탄하거나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그다음에 노조나 이런데 그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고 재판이나 법 개정 그런 걸 지켜보고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드는 거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타다에 대해서 저도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그리고 이제 원만하게 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 사무총장님 이 타다와 관련해서 공무원 직무유기 이 고발 사건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타다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